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올 하반기 착공 예정인 신분당선 연장선의 구운역 설치가 확정됐습니다. 수원시의 12년간 노력이 결실을 맺은 건데요. R&D 사이언스파크 등의 인근 개발 계획과 맞물려 서수원 발전의 교두보가 될 전망입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 광교에서 호매실까지 이어질 신분당선 연장 구간. 광교중앙역에서 월드컵 경기장 수성중 사거리 화서역을 거쳐 호매실까지 이어지는 9.88km 노선입니다. 지난주 국토교통부는 화서역과 호매실 사이에 구운역 추가 설치를 승인했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이어진 수원시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겁니다. 1월지구라는 주택 밀집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부터 구운역 설치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필요성을 검증했고요.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국토교통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던 것입니다. 구운역 설치는 서수원 발전의 기폭제가 될 전망입니다. 호벤실에 더해 구운동에서도 서울 강남까지 30분대 이동이 가능해지는 데다 구운동 일대 개발 사업과 맞물려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구운역이 들어설 구운 오거리 주변엔 대형마트와 서수원 버스터미널이 자리하고 있고 도보로 10분 거리엔 첨단산업연구단지인 R&D 사이언스파크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역 신설과 R&D 사이언스파크 등 여러 호재가 잇따르자 구운동 일대 부동산 시장도 활기를 띠는 모습입니다. 재건축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그동안 매매 시장이 완전 얼어붙어서 전혀 거래가 없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발표 이후에 이제 싼 매물 기준으로 거의 소진되고 신분당선 연장 구간은 올해 하반기, 구운역은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수원시는 2029년 완전 개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금정역 환승체계 개선을 위한 금정역사 통합 개발안이 공개됐습니다. 일단 분리된 남북 역사를 데크로 연결하고 인근 정비 사업을 통해 확보한 부지를 활용해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인데요. 금정역사 개발안을 권예솔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역사에서 버스 또는 택시, 주차장 등으로 이동하는 거리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정역 환승 서비스 등급은 EF 수준. 서비스 등급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금정역사는 남과 북으로 분절돼 있어 교통 편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뿐 아니라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개선 요구를 꾸준히 받아온 곳입니다. 이에 군포시가 총 3단계에 걸친 금정역 통합 역사 청사진을 내놓았습니다. 1단계는 오는 2029년까지로 공중 보행 데크를 설치해 남북부 역사를 통합한다는 내용입니다. 2단계는 2035년까지 금정역 주변 정비 사업을 통해 확보한 가용 부지에 복합 환승센터를 건립합니다. 3단계는 경부선 철도 지하화에 대비해 상부와 지하 공간의 활용 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시민들은 리모델링 수준에 그친 금정역 통합 개발안에 대한 실망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보면은 사실 그냥 리모델링 수준이고 겉에서 봤을 때만 연결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엔 보행만 할 수 있는 상업시설도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좀 실망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승강장이 매우 협소하고 갈아탈 때 매우 안전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1호선이랑 4호선에서 올라와서 갈아타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아침 출퇴근 시간에는 번잡하거든요. 그런 승강장 부분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들어가 있지 기능적인 부분이 빠져 있어요. 이에 대해 하은호 군포시장은 사업성과 금정역 주변 환경적 한계 등을 이유로 차선책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가장 멋있게 크게 이렇게 질 생각을 하다가 좀 선회를 했어요. 왜냐하면 철도 지하가 되면 GTX나 예를 들어서 1호선, 4호선이 지하로 들어가게 되면 전하다가 다시 부시고 또 다시 저희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그 차선책을 선택했습니다. 결국 지리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냐는 것과 철도 지하화의 성공 여부가 금정역 일대 종합 개발에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군포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신청받아 직접 검토 결과를 회신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달 국토부에 개발 승인을 신청한다는 계획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안산의 도심을 가로지르는 안산선을 지하화하는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안산시는 전담 실무추진단을 구성했고 22대 국회의원들은 초당적인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시를 동서로 가르지르는 안산선. 안산은 이 철도를 중심으로 구도심과 신도심이 구분됩니다. 안산선 선로와 녹지대를 포함하면 그 폭은 160m에 이릅니다. 1980년대에 안산을 계획도시로 건설할 당시에는 선로가 도심의 남쪽 끝자락에 있었지만 이후 선로 남쪽으로 고장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안산선은 도심을 단절하는 상징물이 됐습니다. 안산시가 안산선을 지하화하고 선로 상부를 개발해 제2의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구간은 한대암역부터 안산역까지 5.47km, 면적은 약 70만 제곱미터로 축구장 약 100개 규모입니다. 계획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완충적인 녹지가 형성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대한민국에는 이런 땅이 없을 겁니다. 있으면 외곽에 있지 도심과 도심, 남과 북을 잇는 일이거든요. 이것은 한 번 더 안산이 성장할 수 있는 동력이다. 안산시는 안산선 지하화 타당성 검토와 상부 개발 계획을 수립해 오는 10월 국토부에 1차 선도 사업에 신청하고 연말에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22대 국회에 입성하게 된 3명의 당선인들도 이민근 안산시장과 간담회를 갖고 안산시의 발전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누구보다도 호흡을 잘 맞춰서 일을 해 나갈 테니까 심부름 할 게 있으면 잘 말씀해 주시면 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건 박해철 당선인입니다. 안산선 지하화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제가 앞장서겠습니다. 그래서 지하화 추진 대책위를 준비를 해서 정부와 또 심지어 우리 당의 당론까지도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안산 시민들의 수건 사업인 지하화 부분을 말뿐이 아닌. 박 당선인은 최근 국토부 장관을 면담하고 안산선 지하화를 비롯한 지역 현안 해결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박해철 당선인과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2016년 LH 노조위원장과 사장으로 만나 친분을 이어왔습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평택시가 추진하는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본격화됩니다. 관련 조례 제정에 이어 건립추진위원회가 꾸려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화장시설과 함께 소각장도 추진하고 있다며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해 두 시설 건립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평택시가 지난해 실시한 장사시설 수급계획 연구 용역. 평택시 인구는 2032년에 77만 명, 사망자 수는 5천 명에 육박하고 1일 화장 수요는 20.1명, 화장로 7기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가 추진하는 공설 종합장사시설이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지난 3월 종합장사시설 건립 추진 조례가 제정된 데 이어 이번에 장사시설 건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추진위원회는 건립 후보지 선정을 심의하고 주민 지원 대책 등을 논의하게 됩니다. 시는 시민 친화적인 공원형 시설을 조성해서 장사시설 인식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화장시설만 넣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여가와 레포츠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 가까이 사시는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같이 복합적으로 좀 넣겠다는 거고요. 장사시설 면적은 20만 제곱미터, 1,500억 원을 투입해 화장로 10개, 봉안당, 자연장지 등 장사시설과 레포츠 공원, 노인여가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7월 주민설명회를 하고 후보지 공모를 거쳐 내년 1월 최종 후보지가 결정되면 타당성 조사 용역, 행정 절차를 거쳐 착공해 2030년 준공될 예정입니다. 정장선 시장은 화장시설과 소각장은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며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입장에서는 아주 중요한 두 시설을 이번에 동시에 하기 때문에 시도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주민들과 합의해서 정말 잘 풀어갔다 이런 말씀이 나오도록 저희가 최선을 이렇게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수원시 고색동에서는 올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대형 종합병원 건립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수원 지역의 의료 공백을 해소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았는데요. 하지만 지난달부터 공사가 중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연히 개원도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원 시내 종합병원은 모두 6곳. 경부선 철도를 중심으로 동쪽에 5개가 모여 있고 서쪽엔 화홍병원 단 1개만 자리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서수원 주민들은 종합병원을 이용하기 위해 동수원으로 가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수원시는 지난 2018년부터 서수원 종합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색동에 700병상 규모의 대형 종합병원을 짓기로 덕산의료재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2022년부터는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 개원을 목표로 진행되던 공사는 지난달부터 멈춰서 버린 상태입니다. 재단 측이 공사비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정이 전면 중단된 겁니다. 재원 조달을 위해서 대출을 PF 대출을 좀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 말에 그게 조금 불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올 초부터는 이제 좀 그 공사 규모를 최소화해서 좀 줄여서 하다가 이제 4월 달에 아예 좀 중단을 했고요. 종합병원 개원을 손꼽아 기다려온 주민들은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단 사태가 장기화되지 않고 하루빨리 재개되길 바란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기대했었는데 공사가 안 되고 늦어졌다니까 빨리 추진돼 갖고 다시 언론 공사해서 이쪽 주민들이 편하게 병원 왔다 갔다 할 수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재단 측은 조속히 자금 문제를 해결하고 7월쯤에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개원은 상당 기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이재호입니다. 지난해 오산시가 서울대병원 유치 실패 이후 환매권 미통지로 100억 원대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는 보도 여러 차례 해드렸는데요. 결국 120억 원에 달하는 예산이 배상금으로 사용됐습니다. 행정실수가 부른 혈세 낭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원 기자입니다. 오산시는 지난 2008년 내산미동 일원에 서울대병원을 유치하기 위해 병원 측과 MOU를 맺고 2년여 동안 12만 제곱미터를 74명의 땅 주인으로부터 사들였습니다. 하지만 전임 시장 임기였던 2015년 병원 유치에 실패했고 이후 토지주들에게 환매권을 통지하지 않아 결국 줄소송을 당했습니다. 병원 유치에 실패하면 기존 땅 주인들에게 다시 땅을 사갈 생각이 있는지 물어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문제로 지난해 오산시는 150억 원 정도를 땅 주인들에게 배상금으로 물어줘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최초에 이제 첫 소송에서 나왔을 때가 18%였어요. 그래서 대략 그 정도로 계산하면 이제 100억 정도 되겠다 예상을 한 거였는데 최근에 이제 소송 진행되면서 이제 감정평가가 저희가 25% 그 정도가 되다 보니까 좀 더 올랐던 거를 반영하면 이제 150억 정도다라고 예상은 한 거고요. 1년여가 지난 현재 오산시의 해당 문제를 문의한 결과 배상금 대부분을 지급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약 126억 원의 예산이 오산시 의회를 통과했고 약 120억 원이 실제 배상금과 변호사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금 정당하게 청구하시고 소송 거신 분들은 다 이제 청구를 해서 받아가셨고요. 한 3분 정도만 지금 처리가 안 됐어요. 한 번의 행정 실수로 100억 원대의 혈세를 쓰지도 못하고 낭비한 상황. 오산시 의회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똑같은 환매권 미통보로 인해 가지고 배상금을 17억을 배상한 적이 있어요. 작은 실수가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된다는 거. 이거는 정말 행정 절차상 작은 실수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오산시는 전 시장 당시 문제가
지금에 와서야 터진 것이라고 강조하며 올해 환매권 관련 배상금 문제를 모두 해결하는 한편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성원입니다. 수원시 의회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 대책 마련을 서둘러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의 수원시 전입에 따른 조치로 흉악범 재범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고위험 성범죄자의 거주지 제한과 성범죄자 신상 공개 고지 대상자를 확대해달라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수원시 의회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가치라며 관련 법과 제도가 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낮에는 한여름으로 생각될 만큼 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난화의 점점 기후도 극한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여름에는 평년보다 더 덥고 비도 많이 올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효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낮 뜨거운 햇볕이 내리쬐는 수원 도심. 때이른 더위에 시민들의 옷차림엔 이미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5월부터 기세를 올린 더위는 올여름 평년보다 더 심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더 강한 폭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높아지면서 기온 상승은 물론 습한 수증기로 폭우 가능성도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열대 서태평양, 인도양, 대서양의 해수면 온도가 봄철 동안 평년보다 높게 유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 부근으로는 고기압 상순환을 강화시켜 남쪽의 따뜻한 남풍류 유입 가능성을 높이게 되는데요. 고수온이 폭염과 폭우의 가능성을 높이는 가운데 다만 올여름 태풍은 평년보다 상대적으로 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상청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태풍이 평년 수준인 2.5개와 비슷하거나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열대 서태평양 고기압선이 발달하고 대류 활동이 감소하여 태풍 발생을 억제하면서 기상청은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후가 빈발하는 가운데 올여름 이상고온과 집중호우 등에 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 한 번에 끝내는 119초 안전교육. 요즘 맛있는 것들이 너무 많죠. 맛집 투어 등 여러 가지 맛있는 거 먹으면서 힐링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다가 갑자기 목에 걸려서 숨쉬기 힘들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일단 이렇게 숨쉬기 힘든 환자를 만난다면 먼저 즉시 119에 신고하세요. 그런 다음에 한 환자에게 다가가서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환자분, 목에 뭐 걸렸어요? 걸렸어요.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면 일단 기침을 유도해보세요. 기침 좀 해보세요. 기침. 이렇게 기침을 해서 무언가가 튀어나온다면 다행인데 말을 하지 못하고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술이 파래지면서 말을 할 수 없다면 즉시 응급처치를 시행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하임리법입니다. 하임리법은 우리 환자의 등 뒤에 서서 양쪽 어깨 사이를 세게 5번 두드립니다. 하나, 둘, 셋, 넷, 5. 다음 환자의 다리 사이로 내 다리를 집어넣어서 환자의 처치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게 자세를 잡아주세요. 그런 다음 등 뒤에서 백허그를 하듯이 손을 말아주고 여기 명치와 배꼽, 중앙 부위를 이렇게 주먹을 쥐고 서서 후 상방, 후 상방, 후 상방 이렇게 밀어 올려주세요. 몇 번이요? 5번을 밀어 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 그리고 바로 다시 등 뒤에서 하나, 둘, 셋, 넷, 5. 밀어 올리기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반복해서 실시해 주시면 됩니다. 언제까지요? 119가 올 때까지 아니면 기도에서 이물질이 튀어나올 때까지 반복적으로 실시하면 됩니다. 이렇게 응급상황에 아주 중요한 하임리법 꼭 알아두셔서 응급상황에 대비하세요. 안녕.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이재현입니다. 소방청 구급통계 분석 결과 최근 5년간 떡이나 음식물로 인한 기도 폐쇄 사고로 출동한 건수는 총 1,290건이며
이송 인원은 1,104명으로 연평균 220여 명이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심장 정지 인원은 415명에 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도폐쇄의 주요 원인으로는 덜 씹은 음식물에 큰 덩어리를 삼키거나 틀니를 착용한 경우, 흥분한 상태로 빠르게 음식을 먹거나 입안에 음식물 등이 있는 상태로 놀거나 뛰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주 증상으로는 호흡곤란을 보이거나 심한 기침을 하고 손으로 목을 감싸며 기도 통증을 호소하고 심한 경우에는 얼굴이 파래지는 청색증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기도폐쇄 증상을 발견하였다면 지체 없이 즉시 119에 신고하고 하임리법을 실시해야 합니다. 1세 미만의 영아의 경우에는 복부를 압박하는 하임리법이 아닌 가슴을 손가락으로 압박하여 이물질을 제거합니다. 임신부 및 과체중 환자의 경우에도 배꼽과 명치 사이가 아닌 가슴 중앙 부위에 주먹을 쥔 손을 감싸 가슴을 압박하여 실시합니다. 하임리 응급처치는 복부에 강한 압력을 주는 응급처치로 장기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응급 상황이 아닌 경우 실시해선 안 되며 이물질이 빠지더라도 병원에 방문하여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도폐쇄는 신속한 응급처치가 환자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꼭 알아두시어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